그 고전시가 중세국어 표기로 나와 있는 어떤 작품이 나왔을 때 해석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정리해서 마무리하자면 먼저 여러분들 그 작가와 제목, 작가는 뭐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. 제목을 확인해 가지고 본인이 아는 작품인지 아닌지 좀 선별하시고, 또 제목 옆에 있는 한자어를 통해 가지고 내용을 예측하라라고 했고요. 그리고 나서 만약에 모르는 작품이라면 문제 보기 선택지를 통해 가지고 작품의 어떤 내용에 대한 정보를 좀 얻고, 그리고 작품으로 들어간다. 들어가기 전에 문제에 대한 어떤 풀이 전략도 좀 세우라고 했죠. 그래서 형식 문제나 내용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표현과 효과 같은 어떤 형식적인 문제는 마지막에 풀고 내용적인 어떤 문제를 풀자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문을 이제 읽어야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물리적으로 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 속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읽어라.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평상시 이제 집에서 혼자 공부하실 때는 얘를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.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해 드린 것처럼 해석이 좀 더 수월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소리를 내면서 읽어갈 때 바로 동원해야 될 어떤 것들이 바로 그 단어 옆에 있는 한자어 같은 경우도 활용하시고요. 그리고 또 하단에 있는 어휘풀이도 좀 활용하면서 소리내서 읽으면서 해석하고,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문법적인 배경 지식, 즉 중세국어 문법에 대한 배경 지식, 또 오늘 저와 함께 수업을 통해서 배웠던 크게 6가지의 문법적 배경 지식을 생각하시면서 소리내서 읽으면 해석이 수월하게 될 겁니다. 자, 해석이 수월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좀 많이 하는데요. 현대시와 고전시가 중에 어떤 것이 좀 더 어렵냐라고 했을 때 저는 현대시가 더 어렵다라고 합니다. 왜냐하면 현대시는 상당히 좀 은유적이고 상징적이고 그 어떤 의미들을 감추는 데 반해서 고전시가는 우리 선조님들께서 좀 솔직담백하시죠. 그러니까 솔직하게 어떤 자기의 어떤 정서나 어떤 생각들, 상념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, 단지 어려운 것은 해석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해석 연습을 여러분들이 좀 잘 하시면 고전시가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